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뉴스특보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첫날입니다. 그런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 늘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9명.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7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하던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서울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6명, 인천이 8명, 광주가 7명, 부산이 6명, 충남이 5명, 대구, 울산, 충북, 경남이 각 1명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고리로 감염 전파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과 커피점,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신천지 대구교회 때나 이태원 클럽발 확산 때는 장소나 감염원을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 용인과 고양, 파주, 서울 광진과 강남, 성북 등 10곳이 넘는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상가, 직장, 학교, 커피점 등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연휴 동안 거리 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그간 8% 수준이었지만 14.3%까지 크게 높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장마철과 휴가철,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환자는 한 명의 환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면에 몇 명 또는 몇십 명의 환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편 신규 격리 해제자는 9명으로 총 13,910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1,100여 명이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42에서 51% 수준으로 아직 확진자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의 예배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소모임이나 공동식사는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서울시도 같은 입장을 내놨고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코로나19 국내 유입 뒤 처음으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확진자 가운데 73%가 넘는 107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 교회와 관련해 전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249명입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는 모두 4,066명이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건 771명뿐입니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669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정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같은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청원 사유를 적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일부 교회 집회 강행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위법 행동은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부 교회가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또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진단검사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신천지 감염 사태 이후 방역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라고 규정했습니다. 범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방역을 위한 긴급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도권 공동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또 교회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다단계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가 조용한 전파로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만큼 방역 당국과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 그러면서 위법 행동은 엄단하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극복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밀접 접촉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교회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덕 기자, 교회 관련 감염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경기도가 밝힌 어제 하루 경기 지역 확진자는 모두 77명인데요. 교회 관련 확진자만 53명으로 무려 68.8%에 달합니다. 확진자 보고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집계되는 시점 차이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중대본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오늘 낮까지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도 2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수원과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 지역 19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경기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일 확진자가 방문했던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과 관련해 오늘만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용인 축전고, 대지고 관련 확진자도 4명 추가돼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확산세가 다시 늘면서 경기도도 강화된 방역 대응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어제부터 발동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등이 대상인데요. 경기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날마다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인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이제는 실외라 하더라도 100명 넘는 모임은 자제해야 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고 학교도 원격 수업이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송구만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수도권 감염 고리를 끊는 것이 거리두기를 강화한 목적입니다. 먼저 실내에서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직접 만나는 모든 모임은 강력히 자제돼야 합니다. 전시회나 채용시험, 박람회 같은 공식 행사는 물론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인 모임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며칠간 운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강제 규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종교시설의 예배나 법회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보름 남짓 관중을 허용한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내일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바뀝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과 이동이나 교류가 활발한 지방의 거점 도시들도 방역 노력을 한층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개 고위험 시설 대상에 19일부턴 전국의 PC방도 추가됩니다. 특히 클럽 등에 대해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객실과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하루 1개 업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다시 원격 수업이 늘어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조정하고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대해서는 휴관이 권고됩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로 사무실 밀집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최소 2주 동안 유지되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부산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8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슬 기자, 부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인 어제 8명 그리고 오늘 또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 추가된 확진자 8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인데요. 일상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특히 최초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와의 접촉 감염이 두드러집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확진자 10대 학생 2명과 접촉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명이고 부산 198번 확진자의 접촉 감염자는 7명입니다. 이 중 1명은 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데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된 최초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들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접촉자는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부산시도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의 방역 수칙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의 이용객을 50%로 제한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의 감염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다음 주까지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하고 등교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의심 증상이 없거나 또는 증상이 약한 확진자가 많아 지역사회 안에서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피서철 기간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으로 인한 전파 불안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내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환자 발생 규모가 가장 큰 교회 2군데 중 용인의 우리제일교회는 교회 측의 협조하에 신도 600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완료되어가는 상황이며 약 100여 명의 환자를 찾아 격리 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역학조사와 검사,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회와 교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명단을 확보한 4천여 명의 교인 중 어제 8월 15일까지 3천여 명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였고 약 8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단이 부정확하여 모든 교인들을 찾고 격리 조치를 취하는 데 애로가 있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8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200여 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약 25%, 4분의 1이라는 높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어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합니다. 코로나19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높고 특히 80대 이상은 감염된 환자의 25%가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재차 당부하건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께서는 외출을 하지 마시고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뉴스나 허위 사실이 유포되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무조건 양성 확진을 한다는 거짓 뉴스를 믿지 마십시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며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비협조는 여러분들의 생명도 위험하게 하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가족 혹은 지인들께서도 격리와 검사를 적극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통보, 진단검사 실시 등 필수적인 방역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고발 등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 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접촉자들로 인한 N차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방역적으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군중이 다수 밀집하여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집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용이한 환경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치료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뱅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역시 여력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 생활치료센터 개소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도권의 감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2주간은 우선 방역수치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를 믿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또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중단 없이 학습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어제 8월 15일 확정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학사 일정 조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중대본,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이며 지난 7월 31일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조정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서울, 경기 지역의 2학기 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운영합니다.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하여 9월 11일까지 운영하며 그 이후에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 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또한 서울, 경기 지역과 같은 생활권인 바 인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조치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 감염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와 강북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와 양평군의 4개 지역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체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8월 28일까지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산 지역의 326개 유초, 중, 고등학교 또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 중고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학교 운영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 기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학 후 2주간인 9월 11일까지이며 9월 3주차부터의 학사 운영은 코로나 감염증 상황과 방역 당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월 연휴 기간, 휴가 기간, 우리 학생들의 방학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밀폐된 곳, 밀집된 곳은 피하고 밀접한 접촉도 자제하도록 각별한 지도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원,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생활 지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2학기 학교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 방역을 위해 283억 원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 534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확대 시행하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대책에 따라서 학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학기부터 운영하는 교육 안전망 대책의 핵심은 학교 방역 안전망,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학습 안전망, 학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돌봄 안전망의 세 가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의 학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유학생 보호 관리 그리고 대학의 방역도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원은 학원 운영이 제한되고 방역 체계도 강화됩니다.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학원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의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전자출입 명부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원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국 국적 유학생 7만 명을 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유학생의 입국 시기를 관리하고 입국 후 14일 동안의 모니터링 그리고 자가격리 종료 후에 생활 지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감염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의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과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몇 차례 반복적으로 답변드린 바 있듯이 수능은 12월 3일 시행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변함이 없고 12월 3일 수능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플랜 B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가장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21년부터 추진되는 것은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 모델로 새로운 돌봄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것도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2학기부터 돌봄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돌봄 인력뿐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을 마련을 해서 특히 그 학습 격차 우려나 또 원격 수업으로 인한 그 부진 학생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돌봄의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들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확진자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까?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발생이 오늘 267명인데 이 가운데 서울, 경기가 237명, 그러니까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8명이 나왔고요. 그밖에 이제 광주에서도 7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사망은 305명으로 치명률은 1.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로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에서 현재까지 1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교인이 600명 정도인데 거의 검사가 끝났고 매우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으로 누적 확진자가 이 교회에서만 249명이고요. 어제까지 8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는데 네. 4명 중 1명꼴로 지금 확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률이 25%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검사를 해라라고 이제 검사 명령이 내려진 대상자가 4,066명인데 예. 1,000여 명 가까이가 앞으로도 확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69명은 소재가 좀 불분명해서 예. 지금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오늘 전광훈 담임 목사에 대해서 고발키로 했습니다. 예. 자가격리 조치를 일단 위반을 했고 또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하는 등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입니다. 예. 자, 대상자께서는 이동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가격리를 해야겠죠. 네, 자가격리 네.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직장과 카페 같은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감염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확진자가 나온 사례들이 이제 3월 달에는 대구 신천진 교회, 또 이태원 클럽 5월 달에 또 물류센터가 있었죠. 네. 또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로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용이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카페 여러 곳에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기아 종사자 모임에서 16명이 나왔고요. 또 파주 스타벅스인데 계속 확진자가 늘어서 오늘까지 현재까지 40명, 40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또 양평의 서종면에 있는 복다림 모임에서 마을 모임에서 또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방역 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박능우 장관이 얘기를 했죠. 현재 대규모 대유행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네. 또 전국적 전파가 우려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또 집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이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또는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천여 명의 검사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또 지방 거주자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으로도 지역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브리핑을 전해드렸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교육 당국의 대책도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용인시, 양평군 이쪽에는 이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유치원과 학교 모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학원도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 백신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보시기에 가장 빠르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백신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시작된 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들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백신입니다. 비교적 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빠르면 올 10월 말쯤에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CMO 방식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약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 10월 말에 출시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1차분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의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의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코로나19 백신의 1차분을 생산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 소식을 알린 지 나흘 만입니다.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예 연구소가 개발한 1차분의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개발한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의 딸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После второго укола, второй прививки тоже температура немного поднялась, ну и все, сошла потом на нет. Чувствует себя хорошо и титры высокие. 하지만 러시아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임상시험은 물론 이후 시작된 2차 임상시험의 상세한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상시험의 최종 단계인 3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만큼 완전한 백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hope that the Russians have actually definitively proven that the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I seriously doubt that they've done that. 러시아는 백신의 생산, 공급과 동시에 러시아 내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 등에서 3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100만 명을 넘었고 신규 확진자는 29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끝났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포항의 경우 36.4도, 서울도 30.8도까지 올라서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남부지방, 특히 폭염경보가 주로 발효 중인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많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강원 북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서해안과 영남 내륙에서도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광주, 대구 모두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전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많이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뉴스룸 특보를 마칩니다. 저녁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